네, 안녕하세요. 이번 충청북도 교육청 행복시 TV에 업로드될 회계 실무, NCS 회계 실무 과목을 진행하게 된 청주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전건준입니다. 우리 이제 NCS를 공부하는 특성하고 이제 학생들에게 온라인으로 이제 제공되는 학습 자료가 많이 다른 교과에 비해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기회로 특성화고에 재학하는 학생들에게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이제 온라인 클래스 진행 시에 여러분들의 학습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촬영을 한번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제가 준비한 과목은 이제 회계실무 과목인데요. NCS 회계실무 과목인데 주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에 재학하는 특성화고 학생들, 특히 이제 상업학교에 이제 재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배우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과목에 대해서 지도를 이제 여러분들과 학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이제 5차시 정도로 이제 수업을 구성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5차시 동안 다양한 내용을 많이 이제 안내해 드리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회계 실무를 배우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전표 관리 이제 파트를 5차시를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를 많이 활용할 텐데 활용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촬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회계 실무 가장 첫 번째 이제 학습 모듈이에요. 그래서 전표 관리인데 전표 관리도 이제 학습 1, 학습 2, 학습 3으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학습 1은 이제 거래 인식을 하는 건데 이제 거래 인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특성화고 재학하는 이제 특히 이제 상업 계열에 재학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를 배우면서 좀 많이 반복 학습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학습 2부터 이제 전표 작성하기를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회계 실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부터 해서 5차시를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 소개를 좀 간략히 하면 현재 청주 여자 상업고등학교에서 상업교과를 맡고 있는 교사 전건준입니다. 현재 이제 올해는 이제 고3 담임을 맡으면서 NCS 인사 실무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콘텐츠 촬영 소식을 듣고 가장 많이 좀 보편적으로 특성화고 친구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을 선정을 하고자 노력을 하였고 한국 계열의 학교에서는 회계 실무에 대한 과목에 대한 수요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회계 실무를 촬영을 해서 좀 보편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의를 찍어보고자 생각을 하였고 방과 후 수업이나 이제 저희 학교는 이제 심화반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데 이제 단연간 아이들과 함께 학생들과 함께 자격증도 이제 많이 가르쳐 보았고 그 자격증을 가르친 노하우를 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여러모로 회계 실무 를 선택하게 되었고 회계 실무 중에 전표 관리 학습 모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 실무 교재를 아마 특성화고 친구들이라면 가지고 있을 텐데요. 회계 실무의 첫 장을 피게 되면 이제 바로 전표 관리가 나오고 이제 학습원이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전표 관리하는 파트인데 그 중에서 이제 거래 인식하는 파트는 이제 많이 학습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회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전표 관리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금 전표, 출금 전표, 대체 전표 오늘 학습을 해볼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라는 파트 그 부분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건데 많이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의 좀 실무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하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으면 NCS 교재 같이 봐주시면 좋고요. 일단 이제 교재가 없어도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최대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들은 같이 좀 제공을 하고자 노력을 할 거고요. 그 파일을 토대로 그리고 이 영상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혹시 교재가 없더라도 학습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수업에 집중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진행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 건데요. 우리가 이제 회계상의 거래 인식하는 것을 좀 배웠다라고 좀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래를 인식할 때 회계상에서는 재산의 변화가 있을 때 거래로 인식을 하고 이를 이제 거래로 인식하면 우리가 분계로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분계에 대한 종류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의 구분이 있다.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무엇이고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배워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각 전표를 실제로 예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작성을 하고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공부를 해볼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작성된 실습 예제를 통해서 실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저희가 회계실무 과목이니까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실제 프로그램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가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점표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낯선 개념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점표제도 있고 제가 이제 마지막에도 썼지만 이제 전표 종류에 따른 이제 5점표제도 있는데 주로 이제 3점표제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표라는 건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하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증빙서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종류가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회계원리에서 이제 배우셨기 때문에 가볍게 이제 복습하는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면, 입금은 정의는 현금이 유입되었다, 즉 현금이 증가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현금이 차변에 기록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반면 출금은 반대입니다. 현금이 감소되었다, 현금이 유출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감소인 대변에 기록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전표는 원래 정의는 이제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기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이제 전표라는 건 결국은 이제 분계를 기록하는 기록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현금이 차변에도 또는 대변에도 기록되지 않는 거래를 저희가 대체전표라고 부르고요. 혹은 현금이 차변이나 대변에 기록은 되는데 다른 계정 과목과 기록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나누자면 일부 대체전표라고도 하는데 너무 개념을 복잡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현금이 다른 계정과 있어도 대체전표라고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정의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류에 따라 이제 5점표제도 있는데 사실은 매입전표와 매출전표가 추가가 되면 이제 5점표제가 되는데요. 그 전표는 제가 추후에 3차 시점 또는 4차 시점에 저와 다른 이제 매입 매출 전표라는 것을 공부하면서 그때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3점표제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입금전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예제를 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저희가 입금전표는 거래가 발생한다, 즉 회계상에서 거래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재산이 증가 또는 이제 감소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산이 증가 또는 감소하면 우리 이제 이를 기록하기 위해서 먼저 계정 과목을 선택하죠. 이제 분계의 순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선택을 하고요. 입금전표는 이제 거래를 기록할 때 차변의 현금 계정만 기록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변의 현금 계정만 기록되는 경우, 즉 현금이 유입됐다. 유입됐다라는 건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되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제가 있는데 제가 PPT에 필기를 하면 좋은데 이제 PPT에 필기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관련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제 세 가지 예제가 입금전표의 예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예제를 풀면서 입금전표의 기본적인 분계 방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5일자 당사는 지난달 발생한 상품 외상매출금 50만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라는 이제 기본 예제가 나와 있고요. 분계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외상매출금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가 받아야 할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받아야 될 돈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을 이제 채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돈인 자산 50만 원을 실제 이제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을 받았기 때문에 외상매출금의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의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50만원을 그대로 기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해당하는 돈을 저희는 현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이란 자산은 반대로 50만원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분계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입금전표의 현재 예제를 풀고 있는데요. 입금전표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현금 계정이 차변에 기록될 때예요. 현금 계정이 차변에만 기록이 될 때 입금전표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도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상품 30만원을 판매하고 대금 30만원을 자기압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상품을 30만원에 판매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았다, 즉 상품을 매출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분법 또는 뭐 상분법 등 이제 여러 가지 상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주로 이제 사용하는 이분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팔았을 때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의 발생 대변의 기록을 해주시고 금액은 30만원 기록해 주신 다음에 매출을 했기 때문에, 즉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돈을 받아줘야 하는데요. 문제에서는 자기압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압수표는 계정 과목은 현금입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30만원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문제도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3월 7일자 문제고요. 상품을 판매하고 받아 보관 중인 어음 20만원이 만기가 되어 동사 발행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받아 보관 중인 어음은 계정 과목이 이제 받을 어음인 거 다들 아실 텐데요. 외상매출금과 같이 채권 받아야 할 돈 계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받을 어음이란 채권 자산을 결국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을 자산의 감소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요.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받아야 되는데 동사 발행 수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가, 즉 당사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하지만 우리 회사가 발행한 것이 아닌 다른 회사, 동산 다른 회사를 뜻합니다. 동사 발행 수표가 나오면 이 또한 역시 계정 과목이 현금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에 대한 이제 기본 예제를 이제 풀어보았는데요. 입금전표의 공통점은 현금 계정이 차변에 기록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출금전표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출금전표는 거래를 기록할 때 대변의 현금 계정만 기록합니다. 즉 현금의 유출이 발생했을 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풀어보도록 할 건데 역시 이제 PPT에는 판서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에게 판서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제도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4일이고요. 당사는 상품 60만원을 현금으로 매입했다라고 했고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이분법 사용할 건데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사왔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차변에 60만원 기록을 해주고요.
그다음 대변에 이제 이에 상응하는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에서 현금으로 매입했다라는 것은 현금이란 자산을 지급했다, 즉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2월 1일 당사는 거래처 외상매입금 25만원을 자기합수표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외상매입금이라는 경우는 이제 아까 채권이라는 건 저희가 받을 돈이라고 했는데 외상매입금 반대로 우리가 주어야 할 돈인 채무, 즉 부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빚이 있었는데 이 빚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빚을 갚았다, 즉 부채를 감소시키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대변에 우리가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합수표가 나왔고 이 자기합수표와 마찬가지로 현금 계정 과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문제도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2020년 3월 2일자 업무에 사용할 복사기를 50만원에 매입 후 이제 구매했다는 얘기죠. 구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복사기는 우리 회사가 사용할 목적, 즉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사왔으니까요.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5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사왔으니까 이제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해줘야 되는데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주는 대변에 기록해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출금전표 예제도 풀어봤는데 출금전표는 이제 입금전표와 반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분계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대변에는 현금 계정만 기록이 되었을 때 저희는 출금전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대체전표를 공부해 볼 건데요. 사실 이제 입금전표나 출금전표보다는 이제 저희가 문제를 많이 풀어 대체전표를 많이 공부를 해볼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대체전표는 입금전표와 출금전표를 제외한 모든 거래를 기록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현금과 다른 계정이 함께 기록이 되거나 현금 외에 다른 계정만 기록되는 경우 또는 현금 대변에 현금 계정과 다른 계정이 기록되거나 현금 외에 다른 계정만 기록되는 경우에 사용을 하고요. 아까도 이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드렸었는데 현금이 전부 이제 기록되지 않는 거래도 대체전표가 맞고요. 또는 차변에 또는 대변에 현금이 기록이 되는데 다른 계정과 같이 기록되는 경우도 대체전표라고 합니다. 예제를 보면서 대체전표는 어떠한 형식으로 전표가 작성이 되는지 다시 한번 더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예제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세 가지 예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월 3일자 당사는 상품 50만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구매했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 차변에 50만원을 구매합니다. 자, 그리고 이를 이제 외상으로 이제 매입을 했는데, 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는 이제 외상 매입금이라는 아까 제가 채무 계정이라고 예제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외상 매입금이란 부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채 증가 대변에 5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월 1일자 당사는 거래처 외상매입금 30만원 중 현금 10만원을 지급하고 잔액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풀었던 이제 외상매입금을 지급하는 문제와 좀 비슷한데 외상매입금이라는 건 부채, 즉 채무라고 설명드렸고요. 이 채무를 지급한다, 부채를 갚겠다, 즉 부채를 감소하는 차변에 외상매입금 3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그 중에서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하는 대변에 현금 1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잔액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지급 어음 30만원 중에서 현금 10만원을 갚았고 나머지 잔액은 2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3월 1일자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50만 원을 매입 후 구매했죠? 구매하고 해당 대금은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는 문제이고요. 아까 우리가 업무에 사용할 복사기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업무에 사용할 컴퓨터 전부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구매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50만 원을 구매를 했고요. 이제 구매했으면 해당하는 이제 대금을 지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하는 실수가, 자, 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어음 계정 사용하면 되겠다. 라고 많이 착각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제 받을어음이나 지급어음, 이제 혹은 이제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도 같은 개념인데, 우리가 주로 상거래, 즉 상품을 거래하거나 제품을 거래할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과 같이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을 거래할 때는 외상매입금, 외상매출금 혹은 받을어음, 지급어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어음을 발행했다라는 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계정을 대신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미지급금 마찬가지로 부채 계정이고 채무 계정, 주어야 할 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실습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 실무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통 전산회계 1급 혹은 이제 FAT 1급과 같은 자격증과 연계하여 공부하는 친구들이 실제로 여러 학교에서 같이 이제 학습이 병행되고 있는 것을 이제 깨달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드릴까 하다가 전산회계 1급에 준하는 내용을 같이 이제 문제를 풀이를 하면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는 이제 내신을 준비하는 이제 학교 공부 NCS 과목을 준비하는 친구들한테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비슷한 수준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보고요. 이제 회계 실무니까 실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하는 방법도 배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여러분들과 분개 문제 같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를 실무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절차까지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일자고요. 주식회사 형태의 외상매출금 1,300만원 중 300만원은 현금으로 받고 잔액은 동사발행 수표로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외상매출금이라는 계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채권인데요. 이 채권을 받았다라는 건 우리가 채권을 회수했다라는 표현과 동일합니다. 즉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을 감소시켜 주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은 1,300만 원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받아야 되는데요. 자, 300만 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잘 사용하실 수 있으실 텐데, 방금도 설명은 드렸지만 동사 발행 수표도 저희는 현금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즉 우리는 1,300만 원을 전부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300만 원 현금이란 자산이 증가하는 차변에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어서 이번 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처 형태의 단기 대여금 1,000만 원과 이자 2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인데, 자, 지금 문제도 사실은 조금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대여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빌려준 돈, 즉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은 역시 채권, 자산 계정이고요. 이 자산을 받았다라는 건 위의 문제와 동일하게 우리가 회수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단기 대여금이란 자산을 역시 감소시켜 주시면 돼요. 근데 이 금액은 이자는 포함시키시면 안 되고요. 원금이라고 불리우는 이 1,000만 원만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여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대여를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자를 같이 받기 위해서, 즉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대여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의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 2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전부 다 현금으로 회수했기 때문에 현금이라는 자산 1,200만 원을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금전표 예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전산회계 1급과 또는 FAT 1급에 준하는 수준으로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출금전표에 대한 실무 예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2월 20일자에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관세 200만원과 통관수수료 30만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재고자산의 경우 이제 회계원리 시간에 재고자산을 매입할 때 관련한 부대 비용, 이 재고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 뭐 관세, 지금 문제에서는 관세, 통관수수료가 지금 발생했는데, 자, 이 비용들은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원재료라는 자산에 가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여러분들 수수료 비용이라고 많이 오해해서 이제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항상 매입할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 자산을 매입할 때 발생하는 취득 부대 비용은 항상 해당하는 자산에, 지금 원재료가 해당하는 자산이겠죠? 이 자산에 금액을 더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현금으로 인출했기 때문에 현금도 감소합니다. 자, 2월 28일자 주식회사 강주로부터 원재료 7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70만원을 자기합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700만원을 구입하기로 계약하다, 약속하다는 회계상에서 거래로 인식하지 않아요. 즉 우리가 이 문장만 가지고는 분개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다만 계약금 70만원을 자기합수표로 발행해서 지급했다. 즉 계약금 지급한 건 우리가 재산의 변화가 생긴 거기 때문에 분개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준 계약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상급금이라는 계정 과목 아마 배우셨을 거고요. 상급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에 7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고, 대변에는 우리가 자기합수표는 우리 계속해서 현금이라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죠. 현금 70만원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금전표는 현금이 이제 대변에 기록이 되는 때 우리가 출금전표라고 했는데, 역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잘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대체전표는 여기서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들로 구성을 해 보았고요. 하지만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따라오시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7월 9일자를 보도록 할게요. 자, 매출거래처 대도상사의 외상매출금 2,200만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외상매출금 채권 계정이고요. 입금되었다, 회수되었다, 즉 외상매출금이란 자산을 감소시키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당하는 예금을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기 때문에 보통예금 2,200만원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7월 10일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단기 차입한 운전자금 2천만원이 만기 도래되어 이자 12만원과 원금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상환했고요. 우리가 단기 차입했다라는 건 이제 단기 차입금이라는 이제 부채, 즉 채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자, 만기되었다는 건 이제 이 부채를 갚아야 될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나 부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방금 전에 다른 예제를 풀어드리면서 대여금을 우리가 이제 대여를 하는 이유는 이자를 받기 위해, 즉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했는데요. 차입은 반대로 우리가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비용의 발생 차변에 이자 비용 12만원을 기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원금 2천만원과 이자를 같이 지급해야 되는데, 이를 우리는 당좌수표를 발행해서 지급을 했고요. 당좌수표를 우리 회사가 발행했을 때는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해 주시면 되고, 당좌예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2,012만원이 되겠다. 월 7일자 영업부 직원의 업무 역량 향상 교육을 위해서 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하고 강사료 100만원 중 원천징수 33,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회사 직원을 교육시켜 주거나 또는 훈련의 비용이 발생하면 교육훈련비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금액은 100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 100만 원을 지급하고자 했는데, 자, 원천징수가 나왔고요. 우리가 원천징수라는 거는 금액을 지급하기 전 미리 세금을 부과하겠다. 즉 미리 세금만큼은 공제하겠다, 제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용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예수금이라는 부채 계정, 부채가 증가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부채 증가 대변에 33,000원을 기록을 해주고요. 자, 나머지 보통예금 이란 자산으로 금액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196만 7천원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10월 10일자 매출처인 똑똑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350만원이 만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받으러움은 항상 이제 우리가 만기라는 게 있고요. 이제 이 만기 이전에는 사실은 현금처럼 사용할 수가 없는데 좀 급한 경우에는 이 어음을 만기 이전에 이제 저렴하게 원래 금액보다는 조금 낮은 금액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분개를 할 건데요. 받으러움이라는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쉽게 생각해서 매각했다, 즉 판매했다, 은행에 판매했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산의 감소 대변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35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데, 사실 이제 만기 이전에 판매하게 되면 원래 가격인 350만원보다는 할인료를 제외하고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받으러움 할인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비용의 발생 차변에 기록을 해주시고요. 3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보통예금에 입금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란 자산이 증가를 하고 335만원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11월 9일자 한부자 씨로부터 공정용 토지 2억 원을 취득하면서 토지대금은 전액 미지급하였고요. 취득세 등 공과금 953만 원은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토지라는 유형자산을 구매를 했는데요. 원래 금액은 2억 원이지만 제가 이제 원재료 문제 설명할 때 우리는 항상 자산을 취득할 때 발생한 관련 부대 비용을 다 더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억 953만 원을 기록해 주시고요. 그리고 2억 원은 전액 미지급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외상으로 매입한 거는 똑같은데 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외상매출과 외상매입금, 받으러움, 지급어음은 상품이나 제품, 원재료를 거래할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지금은 미지급금이라는 채무계정을 이용해 주셔야 돼요. 2억 원을 기록을 해주시고 취득 등 세금과 공과를 이제 953만 원 현금 지출했기 때문에 현금 미란 자산 953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 세금과 공과를 별도 쓰는 것이 아니라 토지 금액에 다 더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는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보시면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 한 대를 판매직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고요. 말 그대로 우리 회사의 직원의 복리후생비 비용의 발생 차변에 100만 원을 기록을 해주시고 지금 이제 제품을 이제 기부를 했는데요. 제품이나 자산이 감소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자산의 감소 대변에 100만 원을 기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전표는 현금이 수반되지 않죠. 현금이랑 계정 과목이 수반되지 않고 또는 현금이 수반되더라도 다른 계정과 같이 수반될 때를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프로그램에 실제 입력을 하면서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다음 시간 이제 가기 전에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입금전표는 차변에 현금이 기록되는 거래를 얘기합니다. 즉 현금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출금전표는 대변에 현금이 이제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감소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체 점표는요, 차대변의 현금과 다른 계정 과목이 수반되거나 또는 현금이 존재하지 않는 거래를 대체 점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내용은 크게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예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적응도를 조금 높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차시에는 이제 실제로 이 분계를 했던 것을 어떻게 점표 입력하는지,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실무 프로그램의 일반 점표 입력이란 메뉴에 이 분계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입력이 되는지 같이 한번 실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수업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1월에 졸업을 하고 SK 바이오랜드 재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네, 바쁘신 시간 쪽에서 우리 이제 작년 이제 김민지 학생에서 이제 사원으로 이제 모교에 돌아와 주셨는데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오늘 학생들이 이제 입금전표, 출금전표를 이제 같이 공부하였는데, 실제 실무에서는 예금이 입금되었을 때 어떤 흐름으로 처리되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회사에서 외상매출금이 예금으로 회수되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금이 회수되었을 때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의 가수금으로 선처리 후에 외상매출금이 확인되었을 때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으로 전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최초에 처리할 때 대변에 가수금으로 처리한다고 하였는데 왜 가수금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희는 거래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 거래처에 어떤 목적으로 돈이 들어왔는지 어떤 외상 매출금인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선 처리로 가수금으로 처리를 한 뒤에 매출이 확인되었을 때 그 이후에 외상 매출금과 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이 출금되었을 때는 어떠한 흐름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것 또한 저희 현업에서 교육 훈련 비용을 처리할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업에서 교육을 참여하기 위해서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 교육 훈련비라는 비용이 발생이 되고 대변의 미지급금으로 전표 처리가 됩니다. 이후 저희 재무팀에서 확인을 한 후에 제가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입체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이제 출금 시에도 최초에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네. 왜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업에서 치고 재무팀에서 확인하는 작업까지는 돈이 이체되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미지급금으로 먼저 선처리 후에 제가 실제로 이체되는 일자에 차변의 미지급금으로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하여 이체를 작업하기 때문에 선처리를 미지급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에 미지급금을 처리하는 건 실제로 현금이나 보통예금이 출금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처리한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지출되었을 때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대체하고 대변의 보통예금을 처리한다는 이야기로 학생들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김민지 졸업생처럼 회계팀이나 재무팀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요. 이 친구들을 위해서 조언 또는 필요한 학습이 있다면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모든 회사의 회계팀은 다른 부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 원가, 세무 모두 필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집중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여러 회계 자격증을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회계뿐만 아니라 컴퓨터도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활용하는 엑셀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활용 능력도 많이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지금 이 인터뷰가 이 수업을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